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균희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있고요. 생명공학과하고 약학대학에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약대 학장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는 약교육 이사장을 몇 년 전에 하면서 약학대학의 커리큘럼 자체를 좀 산업적인 가치로 좀 끌어가 보자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 미래의 그 바이오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우리 보건의료 산업이 변하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아까 김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간단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 이제 약대를 졸업을 했는데요. 약대에서 제가 공부했던 시절에는 약 그러면은 정제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캡슐제라고 하는 것을 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주사제는 사실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을 하루에 3번 먹을 수 있지만은 주사는 하루에 3번은 못 맞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개념을 갖고서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바이올로직스 즉 바이오 신약이 나오면서부터 어, 하루에 3번을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에 대한 개념과 약에 대한 어떤 이 지향점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이 이제 카티와 같은 세포 치료제를 보면은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개념조차도 지나가서 원타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약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지고 앱과 같은 무형의 것들이 이제 약으로 들어오는 세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시장들이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들이 있었습니다. 정제에서 주사제로 갈 때 FC 퓨전이라고 하는 카티로 넘어가면서 원타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이러한 포텐셜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루에 뭐 최소 한 번 이상의 식사는 하죠. 그럼 100% 우리 위장이 흡수하지 못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 뭐 항생제를 오랫동안 먹으면은 설사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미생물이 과연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그러한 고민들을 사실은 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제약 시장, 제약 바이오 시장에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마이크로바이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모르는 거는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좀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뇌에 아마 거의 비견되는 소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뇌보다는 훨씬 좀 어프로처블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노믹 컴퍼니에서 연구개발, 사실은 사업의 어떤 에어리어에 맞는 연구개발로 보통 바이오텍 컴퍼니가 끝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산과 공급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비전을 오늘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서 대표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미래 바이오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강점을 갖고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꼭 마이크로바이옴뿐만이 아니라 뭐 이전의 세포 치료제 그리고 이전의 항체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가 나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는 것으로 좀 더 넓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차원에서는 연구개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연구개발에서 많이들 뭐 여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전이 중요하다고 하실 거고요. 또 어떻게 동물한테는 효과가 나오는 거를 또는 인간의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실제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지노맥 컴퍼니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기전보다는 효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동물한테 효과가 있는 거를 인간에 어떻게 해서 트랜슬레이션 시킬 수 있느냐, 포뮬레이션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느 질환에 어느 어떤 치료 세팅에 넣느냐를 찾아나가는 어떤 이제 미로 게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일단 나오면 기전은 후행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고, 그의 기저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안전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전은 좀 후순위, 상대적인 후순위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규제가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다 미국에서 주로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승인을 IND 승인을 받고 한국을 오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노버티브한 어떤 그런 세라피틱스에 대해서 좀 문호를 좀 더 한국보다 좀 상대로 열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나와서 인더스트리에 많은 또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투자 활성화인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저희도 사실은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가 이런 뉴 모달리티에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시면 또 이제 여러 학교 또 연구기관에 계시는 연구자분들께서 또 이제 어떤 탄력을 받고 창업을 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제 단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참, 서 대표님 말씀 중에서 효과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창업해서 바이오벤처를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꽁 잡는 거는 매다. 그러니까 매를 잘 찾아야 꽁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안식년 중이고요. 안식년 전까지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에 이제 부단장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에 관한 얘기를 좀 우리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산업적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정부에서 산업적 수요를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GMP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인 거고, 사실은 제대로 된 이 생산 없이는 사실 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산업적인 어떤 이 생산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CMC라든지요, 혹은 GMP와 같은 이런 걸 핸들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극복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저희도 지금 생산 쪽에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외부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생산 역량을 좀 확보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뭐 저희 외에도 뭐 그 HM 파마라든지 이런 곳 등에서 여러 가지 생산 쪽인 것들의 역량을 쌓고 계신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산균을 동일시하거나 동일시하는 그런 좀 풍조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인드셋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니까 유산균 그냥 키우면서 우리나라 2, 300개 있는데 그냥 키우면 되지. 키우면 잘 자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흔히들 식품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물질을 식품에서 생산하는 인증과 의약품 생산하는 인증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고려가 마이크로바이옴은 약간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볼 때 이게 의약품 CGMP 그 인증을 받아서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또 그 교수님께서 양성하고 계시는 이제 이런 학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을 보게 되면 이거 유산균이네. 유산균이니까 그냥 뭐 생산 뭐 그냥 놓고 그냥 배양제 놓고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인식이라는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의약품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식품으로 생산해왔던 그런 관성들을 버려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바이올로직스로서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그 체계를, 생산 인증, 생산 절차들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예 없었던 걸 만든다면 새롭게 만들면 되는데, 이전에 계속 이제 유산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유산균에 있는 생산 인증이 계속 뭐랄까 좀 더 이렇게 바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마인드셋의 변화가 가장 큰 좀 체인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하고 그다음에 저기 대담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서 대표님 발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싱글 스트레인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플로라라고 얘기해서 이 멀티 스트레인 혹은 컴플렉스 혹은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 공정 개념에서는 싱글 스트리임으로 가는 게 좀 좋긴 하겠지만은 네네. 혹시 나중에 이 분야가 경쟁이 격화되고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분명 시스템에 대한 고려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들이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고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컨소시아라고 하는 멀티 스트레인 전략 그리고 저희처럼 싱글 스트레인 전략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싱글 스트레인이 생산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환자한테 투여한 이후에 여러 가지 PK라든지 여러 가지 트래킹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싱글 스트레인은 들어가서 정착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가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싱글 스트레인이 내뿜는 어떤 메타볼라이트에 의해서 치료 효과가 된다고 저희가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1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몸에 대한 어떤 몸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더해진다면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소시아 형태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로 더 다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내용 많이 오늘 와서 배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쪽 마이크로바이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알약에서 주사약으로 주사약에서 싱글 세라피로 가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의 가장 중요한 게임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셨듯이요. 이 싱글 스트레인 그다음에 이 멀티로 가는 이런 어프로치 이런 부분들이 풀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과학적인 접근이 되겠지만은 사실 아까 보니까 서 대표님 보니까 MD시더라고요. 사실 MD가 가장 이 환자의 상태는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과연 환자한테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거를 과학적으로 팔로우업해서 저희 같이 생산까지 이어져 가지고 직접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